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어제 수업 끝나는 시점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보는 상황에 대해서 가변인자 설명드리다가 끝이 났는데, 가변인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제 간단하게 추가 설명 조금만 더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가변인자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할 상황까지는 없을 텐데,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변인자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 녀석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가변인자, 이 말이 인자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아규먼트의 개념일 텐데, 그죠? 매개변수로 받아올 수 있는 메서드로 호출하는 시점에 넘겨주는 값이 인자였어요. 근데 가변이에요. 가변이라는 건 변한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인자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는 인자의 개수가 때에 따라 달라져도 알아서 배열의 형태로 받아오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고자 했던 이 일은 어떤 거냐면, 사실상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건데, 사실상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 오브젝트 타입은 그냥 타입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포맷이라고 하는 인자 다음에 받아올 인자가 하나일 땐 이거, 두 개일 땐 이거, 세 개일 땐 이거, 그 이상일 땐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그 과정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어요. 가변인자를 쓰는 이유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인자를 진짜 몇 개 넣을 줄 알고, 이 포맷이라고 하는 걸 쓰는 이유가 서식 지정자 구멍을 내놓기 위해서인데, 그 구멍을 몇 개를 내서 몇 개를 변수로 치환할 줄 알고, 그죠? 그런 상황 때문에 메서드를 다 만들어 놓을 수 없으니 이거를 가변인자라고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변인자를 쓸 때 주의할 사항 첫 번째, 문법상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변인자를 사용할 거라면 오버로딩을 할 필요가 없겠죠.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매개변수의 개수를 달리해서 동일한 메서드 이름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메서드가 호출되게끔 하는 건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상황을 우리가 가변인자 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얘네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쵸? 얘네가 하려고 했던 일을 얘가 하는 거니까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네, 오버로딩을 할 필요가 없고 필요성이 없다. 오버로딩의 개념이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 한 가지 더. 이 가변인자는 메서드 매개변수 자리에 첫 번째 자리로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얘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얘가 몇 개를 받아올지 모른다라고 했죠. 몇 개를 받아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가변인자를 사용해 버리면은 몇 개를 받아올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인자를 내가 어떻게 판단해? 라고 잡아놓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개변수 자리에 가변인자를 사용을 할 거면은 항상 메서드의 마지막 자리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메서드의 마지막 자리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개념은 이것도 통용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인자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두 번째, 얘는 진짜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겠죠. 매개변수의 마지막 자리에만 위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잘 체크를 한다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가변인자를 실제로 매개변수에서 꺼내 쓸 때 그때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자동으로 배열의 형태로 데이터가 넘겨받아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가변인자를 사용을 하면은. 그럼 우리가 배열에서 값 꺼내 쓸 때 어떤 식으로 쓰죠? 대괄호 열어서 몇 번 방에 접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죠. 자, 진짜 그런 식으로 써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가변인자. 실제로 가변인자를 스트링 점 포맷은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녀석을 우리가 흉내내서 만들면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배워본 건데, 얘는 어떻게 써요? 그냥 이 변수 이름 넣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 녀석을 받아들이는 이 포맷이라는 메서드는 얘도 가변인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세팅이 됐겠죠. 이건 당연할 수밖에, 이거 이렇게 안 가면 애초에 넣는 게 불가능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메서드를 호출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변수를 하나 넣든 두 개를 넣든 어쨌든 받아줄 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여러 개의 값을 넘겼다라는 행위라면 받을 땐 이렇게 받아줘야겠죠.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또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냥 쓰고 있어요. 근데 그냥 쓰는데 얘는 뭐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받았죠? 이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써요? 여기선 이제 실제로 배열을 까서 사용을 하죠. 우리가 배열의 형태로 받아오기 때문에 진짜로 배열로 값을 써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점 랭스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대괄호에 라스트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그쵸? 이거 배열에 있는 인덱스에 인덱스 번호 넣어가지고 값 가져오는 행위잖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꺼내 써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는 뭐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배열의 형태로 데이터가 넘어온다라고 했으니, 진짜로 배열에 감겨서 넘어왔는지를 확인을 해보려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 자, 지금 ARGS의 0번 인덱스에 접근해서 값을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F를 사용을 하면은 리턴 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얘를 호출한 시점에는 그 자리에 널이 남겠지만 출력은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이거 출력하려고 했던 곳이 이쪽이었으니, 여기 이 자리, 이 유틸에 있는 F가 실행되면 널이 남겠지만, 어쨌든 이 콘솔이라는 영역에는 무언가 값이 출력이 되겠죠.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들어오나? 로그인 아이디를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USR의 멤버에 지금 두 조인이죠? 하필이면 제일 귀찮은 메서드를 골랐네요, 제가. 아이디가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아무것도 안 넣으면 공백 검증에서 애초에 걸려갖고 안 될 거니까 일단 다 채워봅시다. 없는 걸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얘는 그냥 데이터는 테스트하고 지우면 되니까 대충 넣읍시다. 이것도 어차피 문자열을 일단 받기로 해놨으니까 대충 넣을게요.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은 이제 가입이 실제로 사용되려고 하는데, 이거 하려면은 사용 중인 아이디를 썼어야 되는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러면 사용 중인 아이디가 뭔지 찾아야겠네요. 어차피 널 검증 통과하려면은 다 쓰긴 썼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어드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아이디 부분에 어드민. 자, 이러면 화면에는 아무것도 못 나와요. 왜냐면 리턴 널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어떻게 찍혔어요? 콘솔에 어드민 찍히죠? 자, 이겁니다. 실제로 값을 여러 개 넘겨줬고 0번 방 말고 1번 방에서도 데이터를 꺼내겠다 했다면 1번 방에 있는 데이터도 나왔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인자를 하나 넘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1번 방을 출력할 거야 라고 해놨다면 얘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새로 고침 누르면 익셉션 발생해야죠. 어떤 익셉션?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여기 나오잖아요. 인덱스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길이가 하나인데 너 지금 1번 방을 어떻게 꺼낼 거야? 말도 안 되잖아. 해야죠. 왜냐면 인자 하나 들어왔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인자를 두 개 넘겼다면, 이렇게 넘겼다면 여기선 두 번째 인자를 받아오겠죠. 이렇게. 이런 겁니다.
배열의 형태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냥 이 가변인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가변인자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메서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utilf 말고 그냥 스트링 포맷을 사용을 하죠.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 거 아는 거예요. 이 f를 계속 만들어서 유지를 시켜놔도 스트링 포맷한테 일을 넘길 거였으니까 상관없이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놨고,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통합 응답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응답 양식을 통합시키겠다. 이 말은 하나의 양식을 가지고 화면을 응답하겠다 이 말이고, 우리는 이 양식에 대해서 이제 제작을 할 겁니다. 자바가 제공하는 그냥 양식으로는 우리가 쓸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녀석들을 추려내고 그 추려낸 녀석들을 활용해서 이제 양식을 하나 만들어낼 건데, 이 양식에는 제가 이런 거를 넣을 겁니다. 결과 코드, 그리고 결과 메시지, 그리고 결과 데이터, 이런 정보들을 추가를 할 거예요. 이 정보는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면, 지금 회원가입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패의 경우가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예요. 그리고 7가지를 다 통과를 한다면 그땐 성공이죠. 회원가입이 실제로 성공하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 7가지나 되는데, 우리가 이 7가지를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나눠놨어요? 왜 이거를 ID일 땐 ID, 비밀번호일 땐 비밀번호, 이런 거 왜 나눠놨죠? 사실상 이 6가지의 조건을 하나로 묶어놓은 다음에 그냥 뭔가 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필수 입력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돌려보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나눠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사용자한테 알려주려고,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죠. 그게 우리가 이걸 나눠놨던 이유예요. 그리고 로그인 같은 거 아직 안 만들었지만 그 만들면서도 아이디를 잘못 썼는지 비밀번호를 잘못 썼는지 이런 정보를 분리해서 주려고 하는 이유가 사용자한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목적도 비슷해요. 근데 기존의 정보보다 더 디테일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디테일해지는 정보는 사용자를 위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 디테일해진 이 정보는 개발자를 위해서. 지금 그 에러 상황에 대해서 분류를 나눠놓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단순히 사용자를 위해서였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 이거는 개발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개발자를 위해서인지는 지금 당장은 딱히 이해가 안 될 텐데, 나중에 우리가 아작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과 코드 부분을 제가 성공했을 때는 S 대쉬 그래서 넘버를 매길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각각의 기능마다 성공이라고 하는 상황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S1에서 끝날 겁니다. S2가 나오는 확률은 거의 없을 텐데 어쨌든 성공, 그리고 실패는 F, 이런 식으로 넘버를 매길 겁니다.
이러한 코드. 근데 이 코드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냥 성공했냐 실패했냐인데, 성공했을 때는 뭐 특별히 성공의 경우가 나누진 않을 거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실패의 경우에는 넘버가 매겨지고 있죠. 이 넘버가 뭘 뜻하겠어요?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뜻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 코드는 제가 만든 거예요. 개발자가 직접 본인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이 코드는 사실 남들이 보면 모르겠죠? 그래서 F1이 뭔 에러인데 이런 거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줄 겁니다. 이 메시지에는 성공했을 때는 성공 메시지, 실패했을 때는 실패 메시지,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거다. 이거는 사용자를 위해서 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는 개발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 그리고 결과 데이터는 실제로 기능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어쨌든 그 상황 속에 뭔가 특별하게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보여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회원 가입 기능 같은 경우는 성공했을 때 회원 가입된 멤버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결과 데이터가 될 겁니다. 성공 코드와 결과 코드와 메시지만 보여줄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데이터까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담게 될 거예요. 이 양식이. 그러면 여기서는 실패했을 때 메시지만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실패했을 때에도 코드 나오고 메시지 나오고 데이터까지 나올 거다. 성공했을 때도 성공했다는 코드 나오고 성공했다는 메시지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도 나올 거다. 이렇게 통합된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VO라고 하는 패키지 안쪽에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름을 result data라고 만들 거예요. 결과에 대한 데이터다. 결과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이 녀석의 안쪽에다가 변수를 좀 만들어 낼 건데, private, 일단은 코드는 스트링의 result 코드, 그리고 private 스트링의 MSG, 메시지, 결과 메시지. 이것도 그냥 MSG라고 하지 말고 result 메시지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다음 private 스트링이 아니죠. 자, 이제 결과 데이터를 받아올 건데, 결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브젝트로 받을 겁니다. 얘를 오브젝트로 받으려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건 그냥 데이터라고 하죠. 결과 데이터. 얘를 오브젝트로 받으려는 이유. 자, 회원 가입했을 때는 제가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멤버죠. 글을 썼을 때는 누굴 보여줘야 돼요? 아티클이죠. 그럼 어떤 객체가 넘어올지 모른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객체뿐만이 아니라 뭐 스트링이 넘어올 수도 있고 인트가 넘어올 수도 있고 경우는 다양하겠죠.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 받을 수 있게 오브젝트를 달아 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녀석들 외부에서 가져다가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 가져다가 쓸 일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캡슐러 같은 거 배울 때요. 일단 이런 인스턴스 변수들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퍼블릭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그때 게터 세터를 달든가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머릿속에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없으니까 일단은 없이 그냥 우리가 진짜 처음부터 이런 걸 생각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걸 하나 할 겁니다. 이제 외부에서 이 result 데이터 타입을 활용해야 돼요. 이 녀석 타입을 활용해서 실제로 리턴을 할 거예요. 저 result 데이터 양식으로. 그러려고 저거 만들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자리에 저 result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남겨야 된다는 거고, 그 남기는 모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드, 메시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객체 형태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에 result 데이터 객체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뭐 한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지금? 이거 메서드 만든 거예요. 메서드의 이름은 from이고, 메서드의 리턴 타입 뭐예요? result 데이터죠. 자, result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쪽에 들어있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result 데이터다. 이거 되는 얘기예요? 이거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이 클래스는 언제 만들어져요? 이 클래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태틱과 비슷한 것처럼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메모리에 할당을 받아요. 영역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JDK가 가지고 있는 이런 클래스들 다 똑같아요. 메모리에 할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녀석들이니까. 지금 이렇게 만든 리절트 데이터라는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 안에 이러한 녀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얘 누구예요? 스태틱이죠. 그럼 얘도 그냥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미 이 녀석도 만들어져 있고 이 녀석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타입 당연히 쓸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이 안쪽에서 뭔가 얘를 가져다가 쓰면은 이거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스트링 우리가 아까 포맷 봤죠? 이거 스트링 클래스 만들어지는 시점 아니에요, 얘? 정의되고 있는 상황? 그죠? 이 안쪽 클래스에서 이 포맷 가보면 얘도 리턴 타입 스트링이에요.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아니었나? 여기 있다. 자, 이 녀석 리턴 타입 누구예요? 스트링이에요. 이거 스트링 클래스 아닌데 상관없죠. 실제로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리턴을 그냥 리절트 데이터 타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안쪽에선 제가 뭐 할 거냐면 뭐 할 건지 얘기 드릴 건데 이거부터 볼까요? 얘를 스태틱으로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얘가 스태틱인 이유. 제가 얘를 그냥 인스턴스 메소드로 만들었다면 이 녀석은 result 데이터라는 객체를 만들어내야만 사용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리턴을 하기 위해 이 컨트롤러 메서드 코드 안쪽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result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ew result 데이터라고 하는 걸 무조건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안 하면은 애초에 뭐 불가능할 거니까 인스턴스 메서드 사용이 불가능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객체와 없이 쓰려고 스태틱을 불러다 놨어요. 스태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from이라고 하는 녀석, 이 메서드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이걸 할 겁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객체 만들었죠. 자, 객체 만들어서 제가 이 from이라고 하는 녀석이 애초에 밖에서 호출될 때 이건 뭐야? 얘는 일단은 해보죠. 이렇게 제가 매개면수를 세팅을 했는데 뭔가 오타가 있나요? 왜 얘가 인지를 못하지? 이것 때문에? 이 녀석 매개면수 세팅했는데 이름을 똑같이 한 걸 보니까 외부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값들을 받아오겠다는 얘기겠죠? 받아온 녀석을 이 안쪽에 넣을 거예요. 이거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객체를 리턴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지금 이 from이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를 가지고 하려고 한 기능.
이거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변수들에게 값을 세팅해서 객체를 만들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거 그럼 생성자로 우리가 해왔던 일 아닌가? 생성자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성자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왜? 진짜 기능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불필요해요. 생성자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과정을 생성자로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불편해지는 이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개념입니다. 심지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거를 생성자 가지고 처리하면 생성자 언제 실행되죠? 객체를 만들 때 실행되죠. 그럼 우리는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new result 데이터를 해야만 이러한 값들을 세팅한 객체가 남을 거고요. 그렇게 남아있는 객체를 리턴에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객체가 없이 쓰려고 스태틱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생성자에다가 얘를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가 지금 생성자의 역할을 대체하게 하는 겁니다. 객체화하지 않고 이 객체를 사용하려고. 상황이 이래요. 진짜 객체화를 하지 않으면서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으면서 인스턴스를 활용하려고. 웃기죠? 그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냥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써도 되는 거였다면 그냥 생성자 가지고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스턴스가 필요하긴 한데 그거를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계속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스태틱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만들어서 돌려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저 녀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리턴, 이 문자를 제가 result 데이터 타입의 from에게 넘길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있던 그 녀석은 메시지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메시지 부분에 넘길 겁니다. 앞에 있는 이 녀석은 리절트 코드, 실질적으로 F1, F2 이런 식으로 실패 코드를 적어주려고 했던 그 부분이니까 여기는 실패죠. 그래서 F1 이런 거 넣어줄 거고 여기 맨 뒤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넣으라고 오브젝트 타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나면은 사실상 더 보여줄 데이터나 이런 게 없죠. 그럼 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겠네요. 얘를 아예 안 넣어주면 어때요? 메게브스 개수 안 맞으니까 뭐라 하겠죠. 그래서 너를 넣어요. 자, 밑에 있는 비밀번호 입력 부분도 동일하게 가볼게요. result data from에 F2로 가지고 너를 하나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이제 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는 같은 양식으로 결과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귀찮은 게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 없을 때마다 너를 매번 넣어주고 있네요. 그죠? 이거 생각보다 너무 귀찮아요. 왜냐면 성공의 경우보다 실패의 경우가 많을 거니까. 그리고 그 실패의 경우들은 대부분 보여줄 데이터가 딱히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널들을 안 넣어도 되게끔 제가 메서드를 수정할 겁니다. 저는 이 녀석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위에 있는 녀석한테는 오브젝트 데이터를 빼버릴 거고 얘를 밑에서 하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한테 from을 호출할 거예요. 이거 그냥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메서드가 다른 메서드 호출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인자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리턴을 해줘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에 데이터가 없을 때 데이터를 안 넣어서 인자가 두 개가 됐다면 자연스럽게 이 from이 일을 할 거고 이 from으로 찾아 들어온 메서드 일을 해야 되는 녀석은 결국은 얘한테 일을 시킬 거고 그럼 얘는 여기다가 너를 세팅한 채로 RD를 리턴하니까 이 자리엔 결국 널이 들어있는 RD가
데이터에 널이 들어있는 RD가 남을 거고, 그렇게 남은 RD는 결국 이 자리로 들어올 거니까 활용할 수 있겠죠? 메서드의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응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없을 때 안 넣어주면 그만이에요. 있을 때는 넣어주면 알아서 이 녀석이 일을 할 거고요. 그죠? 자, 마저 두 조인 쪽을 다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다 넣어주고, 에이, 여기까지 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실패에 대한 상황, 그리고 아이디 중복 체크 이 부분도 마찬가지 넣어줄 거예요. 자, 근데 넣어줄 건데 여기서 스트링 포맷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블럭 씌워놓은 이만큼은 뭐예요? 지금 이만큼은 결국 뭐예요? 스트링이에요. 우리가 그 사용자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결합시킨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만큼이 스트링이니까 그냥 메시지 인자 부분에 이만큼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도 데이터는 따로 세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F7. 지금 여기 스트링.폼의 이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 이만큼의 한 블럭, 얘가 결국 이 결과가 문자 열, 메시지의 형태로 이 자리에 남을 거고, 이렇게 남은 녀석이 인자로 들어갔으니 다시 RD 객체에 잘 세팅이 된 채로 돌아오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을 때를 볼게요. 성공했을 때는 성공 메시지 보여줘야 되고, 여기는 S1 같은 거 보여주면 될 거고,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뭐 가입 성공. 이 메시지는 사용자를 위해서도 맞지만 개발자를 위해서가 좀 더 의미가 커요. 둘 다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해요. 성공의 시점에는 뭐 굳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보여주자. 그럼 여기서 보여줄 게 뭐가 좋을까요? 뭐 닉네임 같은 걸 보여줘도 좋을 것 같네요. 닉네임 이런 거. 그러면 이만큼의 결과가 또 하나의 스트링으로 남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뒤에 멤버 서비스에서 getMember by ID를 가져오고 있는 이 상황은 오브젝트 데이터 자리에 남게 되겠죠. 얘는 멤버 객체니까 오브젝트 데이터에 남아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자, 지금은 아이디가 중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하네요. 네,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이거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잠시만요. 자, 지금 상황은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여기다가 롬복으로 데이터를 좀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잘 나오죠?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리절트 코드라고 해서 실패 코드 나오고 있고 메시지라고 해서 메시지 나오고 있고 데이터 부분에는 이건 데이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널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성공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아이디만 안 겹치면 될 거니까. 그럼 성공을 했다. 성공했고 리절트 메시지 보이고 그럼 데이터에는 실제로 지금 가입된 멤버 객체가 잘 나타나고 있겠죠. 이렇게 양식을 좀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실패의 경우라도 성공의 경우라도 다 이런 객체 형태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동일한 형태로.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런 것도 하나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얘는 불린 타입으로 is success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그 다음에 isFail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이렇게 해서 리턴은 일단 기본값으로 에러만 안 나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런 걸 좀 만들어 놓을게요. 얘는 이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결과가 true라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름이 is success예요. 성공했냐? 라고 물어보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성공을 했다면 true를 돌려주면 될 건데, 그럼 이 메서드를 호출한 시점에 true가 돌아왔다라는 건 기능이 성공한 시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해야 되는 리턴은 이제 제가 리절트 코드가 가지고 있는 값 가지고 따져볼 건데, is.result 코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start with s-로 시작을 하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시작을 한다면 true가 남겠죠. 그럼 s로 시작을 했다라는 건 성공이죠. 그럼 true가 남으면 맞겠네요. 근데 s로 시작을 안 했다면 이 자리엔 false가 남겠죠. 근데 false가 남았다면 성공했냐 물어봤을 때 아니 성공하지 않았어. 맞게 검증을 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리고 isFail, 이 녀석은 이걸 그대로 똑같이 활용을 해도 됩니다. 할 수는 있어요. 여기가 이제 f로 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굳이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놨던 저 isSuccess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성공했냐라고 물어보는 메서드의 결과가 false라면 이 isFail 메서드는 false 결국 true가 남을 거니까 이 녀석이 false라는 건 지금 이 기능이 실패했다. 근데 기능이 실패한 상황에서 false가 맞나? 결국 이 자리가 true가 남아요. 그럼 실패했냐라고 물어보는 애한테는 true, 실패했어. 맞는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예상이 가능하실 거고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성공 실패를 그냥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둘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나요? 둘 다 true일 확률은? 그건 없겠죠. 성공이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됐다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메서드가 리턴을 동시에 두 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애초에 개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새로 저런 것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요거 다시 한번 해보면 아까처럼 이제 사용 중인 아이디 다 나오고 있고요. 데이터 널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 fail 실패했냐? 실패했어. 성공했냐? 아니 실패했어.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객체 형태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객체가 리절트 코드, 리절트 메시지, 데이터 이 녀석들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변수로 존재해서 아니에요? 객체 안에 변수가 있고 이 변수가 키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변수의 값을 넣으면 이게 밸류의 역할을 하니까 키와 밸류가 세팅이 돼서 그 결과가 화면에 나왔던 거죠. 객체를 화면에 보여주니까. 자, 근데 지금 fail이랑 success는 변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저는 변수를 만든 게 아니라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실제로 이 메서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기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메서드를 만들어냈더니 이제 이런 게 생겨난 거예요. 근데 저는 메서드를 만든 거지 변수를 만든 적이 없는데 이상하죠? 그죠? 불린 타입의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가 앞에 is를 붙이려고 했던 이게 관례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녀석들이 true, false에 대한 값을 이렇게 변수처럼 객체를 출력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값이 그냥 같이 나와버려요. 사용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좀 편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처리를 할 거였으면 이 success의 리턴이 true인 상황일 때 success라고 하는 변수가 true라는 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 변수 이름 success에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네요. 잘 썼네요. fail.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 상황일 때는 this.success의 값을 이 결과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리턴을 했어야 되고, 코드를 써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this.fail에다가 이 결과를 넣었어야 되고, 여기서는 fail을 리턴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대로 이걸 하고 싶었다면. 이런 과정 없이도 그냥 변수처럼 나타나 준다. 관례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냥 실행시켜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얘네는 실제로 있는 변수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게 없던 상황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그 결과를 똑같이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니까요,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려고 얘네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비동기 통신에서 활용할 때 이것도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한두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미리 해놨다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것도 좀 바꿔야겠죠? 두 조인 메서드 리절트 데이터를 썼지만 문제없이 리턴이 가능했던 이유가 오브젝트라서였어요. 리절트 데이터 타입으로 얘를 또 맞춰주는 게 좋겠죠? 리턴은 모두 다 지금 리절트 데이터를 하고 있으니.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일단 커밋으로 하나 남겨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 동안에 이 코드를 일단 적용을 시키세요. 그래야 다음 이제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라 일단은 커밋을 남겨드리도록 하죠.